하지정맥류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신경 가까이에 있는 이 복제정맥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근본 수술만큼 효과적인 건 없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근본 수술을 하면 오히려 더 신경 손상을 더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 환자분들이 오셔서 근본 수술, 신경 가까이 있는 곳에 근본 수술하면 신경을 다친다고 하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괜찮은지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.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메커니즘은 신부정맥 쪽에서 복제정맥 쪽으로 이렇게 밸브가 변성이 와 있는 복제정맥 쪽으로 피가 역류를 한 다음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들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. 그런데 문제가 있는 복제정맥을 먼저 처리를 하고 밖에 보이는 정맥을 없애야 되는데, 이 복제정맥에 있어서 대복제정맥은 이 무릎 아래쪽 이 내측 부위에서 혈관 옆에 신경이 가까이 붙게 되고요. 서복제정맥 같은 경우는 종아리 뒤쪽 아래쪽에서 신경이 가까이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. 거기까지 역류가 돼서 하지정맥류가 만들어지고 있으면 사실은 그 복제정맥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하고 밖에 보이는 정맥을 없애줘야지 하지정맥류도 깨끗하게 없어지고 불편한 증상도 좋아지게 됩니다. 즉 복제정맥이 신경 가까이 있는 부분까지 역류가 될 때는 반드시 그쪽까지 어떻게든 처리를 해주는 게 좋은데, 레이저나 고주파 같이 열을 발생시키는 것은 열 에너지로 태우게 되면 그 혈관 밖에 있는 신경까지 열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레이저나 고주파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반드시 근본 수술이나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경 손상을 없이 이 아래쪽 부분에 있는 복제 정맥을 제거해주는 근본 수술이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. 그래서 이 신경 가까이 있는 이 복제 정맥을 어떻게 신경 손상 없이 근본 수술로 어떻게 잘 제거를 할 수 있느냐,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, 이것은 이제 저희 클리닉에서는 아주 독특한 기구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. 요거는 저희가 이제 특허를 받은 부분이기도 하고요. 이 수술 기구를 이용해서 그 부분에 있는 복제 정맥을 신경 손상 거의 없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증례를 보면서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환자분은 대복제 정맥 쪽으로 피가 역류를 해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들이 이렇게 막 종아리 내측으로 튀어나오고 있었던 환자분입니다. 그런데 이제 아까 모시도에서 보셨듯이 이 무릎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는 혈관 옆에 신경이 가까이 붙는 이 대복제 정맥이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, 그 복제 정맥이 거의 지금 이 발목 위에까지 다 변성이 와서 역류를 한 다음에 밖에 혈관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복제 정맥을 처리를 할 때 중요한 관통 정맥을 결찰을 해 가면서 그 복제 정맥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, 이 부분에서 이제 제거를 할 때 그 수술 기구를 사용하게 됩니다. 그러면 거의 신경 손상 없이 이 부분의 복제 정맥을 간단히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으로써 여기에 연결되어 있던 튀어나온 하지정맥류를 처리하기도 쉬워지고, 신경 가까이에 복제정맥이 역류함으로써 생기는 불편한 증상도 말끔하게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타 병원에서 신경 가까이 있는 복제정맥을 근본 수술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신경 손상을 오히려 줄 수 있다,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. 틀린 말은 아닌데, 근본 수술로 신경 손상 없이 그 부분을 말끔하게 처리하는 특수한 방법이 있습니다. 그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신경 손상 없이 깨끗하게 근본 수술을 큰 흉터 없이도요, 조그마한 절개로 복제 정맥을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클리닉에서는 이렇게 신경 가까이까지 문제가 있는 복제 정맥을 가진 하지정맥류 환자들은 가능하면 근본 수술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